안녕하세요. 오늘은 123강, 이제 일주론에서 갑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갑인은, 덩치값 못하는 겁쟁이 갑인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호랑이가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세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자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사자 생각만 하면은 피가 어떻게 돼? 거꾸로 솟는다 할 정도로 이 겁이 많아요. 자, 호랑이가 겁이 많아요. 덩치에 비해서는. 그래서, 학생 중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가는, 입시시험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기말고사든, 인자가 있는 사람들, 호랑이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시험 보러 갈 때는 수험생이 사주에 호랑이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황청심환 먹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덩치값 못하는 이 겁쟁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생각보다 호랑이는 어떻게 돼요? 많잖아. 동물의 어떻게 돼요? 왕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겁쟁이 호랑이에 대해서, 갑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어느 시간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갑인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장한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해 놓으셔야 돼. 인 속에는 무병갑이 있어요. 무병갑. 자, 요게 지금 역마기 때문에 7일, 7일, 16일 이렇게 보시면 돼. 30일 중에서 비율이 7일, 7일, 16일. 자, 요거는 여기, 중기, 이 본기 이렇게 되는데 이 갑인에서 이 소구하는 축마음은 이 편제에 대한 것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은 나타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견이 이제 보통, 자, 요런 구성으로 추구하는 속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 일간 기준에서 지지의 인을 봤을 때, 12운성, 우리가 이제 이건 걸록이라고 그래요. 걸록. 그 다음에 12신살에선 인오술이니까 여긴 지살. 그 다음에 일지에 이 탕화살이라고 해서, 이 탕화살이라고 해서요. 일지에 인, 그 다음에 오, 축, 요렇게 있으면 우리 탕화살이라고 그래요. 탕화는 대표적인 게 불, 그 다음에 끓는 물, 무슨 어떤 총기로 인한 어떤 부상,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데 대체적으로 탕화살이 일지에 이렇게 인이나 오나 축이 있을 때, 요때는 염세적인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비관론자, 염세주의,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 이 탕화살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탕화살이 혹시 이게 일주고 이게 시주라 이게 일주 시주라 이렇게 해서 축고 원진이 걸리는 경우는 부부가 해로하기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변할 수도 있어요. 요 탕화살, 인, 오, 축. 그 다음에 이제 고란살. 이거는 여성분에 해당되는데, 좀 이제 여성분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옛날 이 학설이 나올 때만 해도 그 여자분들은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 돼? 가정적인 어떤 살림만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금 발생된 이 고란살이라는 건 뭐냐면 외로운 새야. 전설상의 새인데 외로운 새, 고란살. 고란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주가
을사안고, 정사. 자, 요거를 을사안고, 정사 해놓고, 무슨 소리야? 값은 신해가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사안고 정사해놓고 무슨 소리야? 값은 신해가 준다고? 자, 요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한마디로 외롭다. 일주에 을사, 정사, 무신, 갑인, 신해. 여기 있으면 외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외로운 삶. 근데 뭐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여성분이라도 그렇게 뭐 집에서 외로울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성향을 많이 띈다. 근데 이거 외롭다는 건 왜냐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업이에요, 업.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을에서 목이 살아, 이게 상관이죠, 상관. 이거는, 자, 상관이죠? 이런 경우는 간여지동이죠. 아래 오히려 불로. 이런 경우는 식신이죠. 이건 또 간여지동이죠. 이건 또 상관이죠. 그러니까 상관을 깔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남편을 무시하고 본인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주도적으로 뭘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그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이게 본인이 만든 업이에요. 이 고란살이라는 자체가. 자, 지지에 식신이나 간여지동을 깔고 있다는 건 남편이 지지에 깔고 자기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외로운 살, 고란살.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갑인은 육식갑자 고유 코드 번호가 51번이에요, 51번이니까 01번, 02번. 그러니까 자와 축이 공망이에요. 그래서 공망이 좌측 공망. 세운의 변화를 보시면 인년이나 오년이나 술년이 있을 때 이사, 이동,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사화신이 있다는 것은 인과 인사형, 인신, 충도 되고 형살도 돼요. 그래서 인사, 신이 되면 완전 삼형살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형살이 일어났을 때는 관제구설, 이별, 교통사고, 수술수. 특히 교통사고는 이게 지금 역마죠. 인, 사, 신, 해. 이거는 우리가 교통 어떤 움직이는 이동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통수단이 전부 다 차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사고. 차가 있기 전에 옛날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별, 교통사고, 수술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해녀는 인해함, 목이 돼서 이성적인 만남, 결혼운이라고. 노총각, 아니 일반 처녀총각한테는 이게 어떻게 결혼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지가 이렇게 합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미는 미인이죠. 미인, 이렇게 미인. 인미라고 읽기도 하고 미인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귀문간살에서 이제 귀신과 관계되니까 신경쇠약, 정신질환, 때로는 돌출행동, 귀문이 있으면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 그분이 오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 한동안 유행했던 거. 그분이 누구예요? 그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문간살이라든가 특히 살 중에서요, 이 귀문간살하고 원진이 겹치기 때문에 그 작용력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 귀문하고 원진이 같이 가는데 다른 거는 자, 귀문에서는 자유하고 자, 미인인데 이 글자가 원진에서는 어떻게 걸리냐면 자, 자미하고 인유 원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만 좀 바뀌고 나머지 6글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문하고 원진이 같이 걸리는데 특히 이성 간의 사이에서 원진이 걸리면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결혼 같은 게 할 때 결혼하는 해가 원진이 걸려 있든지 그 대운에서 원진이나 충이 걸렸을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해 한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게 걸려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제 귀문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신경쇠약, 정신질환.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뭡니까? 우리가 좀 말이 좀 격한데 미쳤다는 게 뭐예요? 미쳤다는 게. 이게 신경에 문제 있는 거죠. 정신에 문제 있는 거. 그 헛소리하고 뭐 귀신이 보인다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귀문관살이에요. 귀문관살. 그 다음에 흉년을 보시면 요것도 이건 충되는 거예요. 인신충에서 경신년이나 무신년이나 경신년에는 안 좋다. 왜? 일지가 충을 받으니까.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에 충을 받았다는 건 배우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또 상대적인 배우자 일가는 지지가 충을 받는다는 건 내가 흔들린다는 뜻이고 내가 뿌리채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무신년, 경신년에는 조심해야 된다. 이제 세운의 변화를 이제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이 갑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은 이 자체가 리더, 갑이라는 게 우두머리, 엄지척, 그 다음에 리더, 그런 뜻이잖아요. 대들보 역할한다. 동량, 큰 그릇. 자, 아래 위가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음으로써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죠.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다. 사상이 건전하고 자립심 있고 사사로이 행하지 않고 성품이 착하고 자비로우며 복록이 있다. 이게 성품이 착하고 자비로우며 복록이 있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일덕이라고 해요. 일덕일. 갑인, 병진, 무진, 경진, 임술. 그런 날은 이런 현상이란다. 성품이 착하고 자비로우며 복록이 있다. 성적 욕구가 강하며 부부는 서로 자존심만 내서 이 특징이 뭐냐면 간여지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현상이 와 이렇게 자존심만 나서 여성은 조언할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두머리, 리더, 대장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여지동이 되면 일찍 결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간여지동이 있거나 비겁이 강하든지 여자한테 관살이 많을 때, 남자한테 재가 많을 때, 이때는 무조건 늦게 결혼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 몇 년 정도 이렇게 미뤄지는 시간 내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액땜을 좀 하고 가야 그나마 부부 해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결혼하면 100% 이혼입니다. 100% 이혼. 생사, 이별. 네. 자, 여기 이제 사주에 보면은, 갑오, 무진, 갑인, 경호 이렇게 시에 태어난 사주인데, 여기에 갑인 일주가 이렇게 걸렸죠. 갑인 일주. 지금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다 양어로만 돼 있죠? 우리가 이 양팔통이라고, 양팔통. 양팔통 같은 경우, 남자가 양팔통 같은 경우는 뭐, 아나무인격, 아나무인격. 비는 게 없어요. 자기가 최고.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고집불통.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주의 특징은 현침살이 많아요. 현침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 대신 장점은 정확합니다. 이런 분들은. 건설회사 대표로 있는데 정확하다고. 자, 여기 갑인에서 아까 리더, 우두머리라고 했죠? 그 장남으로 태어났고, 현침살이 발달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러니까 현침살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살찌인 사람이 없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신경이 예민하니까. 또 자존심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갑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호랑이의 동물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갑. 그러니까 사람도 호랑이 인자가 사주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약간 겁이 많다는 거예요. 겁이. 그래서 어떻게 큰 어떤 변동된, 자, 평상시와 전혀 다른 어떤 상태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청심환 하나 정도 먹고 있으면 좋다는 거. 먹고 가면은. 그래서 특히 학생들한테 시험 보러 가는 날 우황청심환 하나 이렇게 꼭 잊지 말고 이제 먹여서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갑인일주는 대장으로 보시면 돼요. 대장. 아래 위 다 양으로 되어 있고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배우자 자리에 나와 똑같은 기운이 있다는 거는 이 배우자를 이렇게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부 배반살이라고 하기도 해요. 부부 배반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안 좋은 게 간여지동, 이런 식으로 식신상관 깔고 있는 거, 여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비견겁제가 많은 경우. 남자 사주에선 재가 많은 경우. 여자 사주에선 관살혼잡돼서 관이 많이 깔려 있는 사주는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갑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4월 17일 날 이제 공부할 일주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4월 17일 날 공부할 거는 이제 경진일주예요. 경진일주. 괴강살이죠. 괴강살. 그래서 4월 10일 날은 이제 괴강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끝까지 코로나19와 우리가 싸워서 안전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